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이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이번 시험 앞두고 기타 필요하신 어떤 그 자료들은 제가 밴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백선 문제도 한 번 더 정선해서 올려놓을 거고 해설도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강의를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서 다 이해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순차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쭉 봐오신 이 내용들을 위주로 계속 반복하시면요, 충분하게 75점 이상의 배점은 되어지십니다. 그러면 이제 60한 2.3점에서 합격 점수로서 결정이 될 것인데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앞으로 정을 따놓으시면 앞으로 노후에 든든한 안심보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좋은 잡을 또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70한 5세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은퇴하는 시점에서 건 15년 이상 20년까지도 근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으시고 오는 이제 9월달 우리가 2차 시험에서 좋은 배점 점수를 획득하셔가지고 합격을 꼭 하시를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분별입니다. 화재 예방법이죠.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일단 용어 정의편에 보시면 과거에 있던 용어에서 조금 용어 정의가 바뀝니다. 바뀌면서 또 신설되어진 또 사항이 몇 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편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화재 안전조사 있죠. 이것이 종전에 있던 바로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화재 안전조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본서, 소방관서 장들이 이것을 이제 실시를 할 수 있다. 또 어떠할 때는 실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 이것이 종전에 보시면 바로 화재 경계지구, 불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어떤 그런 예상되는 장소일 때 시도가 정한다, 이런 부분 그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보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 또 신설되었네요. 화재가 발생할 때 피해가 크겠다라고 예상될 때의 그 위험성을 평가를 하여서 개선 대책 수립한다 라고 한 것이 바로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십시오. 또 청본서를 합쳐가지고 지금은요 소방관서장이다, 이렇게 해서 통합되어진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왼편 밑에 보시면은요, 어떤 계획들 나옵니다. 소방안전을 위해, 화재 안전을 위해서 바로 기본 계획을 세웠죠. 화재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기본 계획 되면 소방청장이 세웁니다. 5년마다 수립합니다. 자, 또 소방청장이 요 기본 계획의 시행을 위해서 또 시행 계획을 또 매년 수립을 합니다. 보시고요. 또 세부 시행 계획은 요 기본 계획과 또 시행 계획의 또 구체적인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가 이제 매년 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오른편에 보시면은 신설되었는데 각종 어떤 화재 안전을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또 제일 밑에 보시면 통계 작성이죠. 이렇게 조사되어진 이 조사 사항들을 다 정리해서 빅데이터로 관리한다. 빅데이터 이것도 하나 제가 신설되었으니까 체크를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화재 안전조사, 종전에 있던 소방특별조사인데 조금 뭔가 좀 어색하게 어떤 용어 정의가 법문에 어떤 법문 형성이 되어서 제가 조금 말을 좀 만들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 실시입니다. 청본서 이제 통합해가지고 소방관서장이 실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그 실시 대상이 딱 나오죠. 일단은요, 특정 소방일 때 보시면 자체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한 것이 불성실하고 불안전할 때, 그때 바로 화재 안전조사 특별조사를 하겠다란 말입니다. 또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일 때는 보시면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특별조사, 적적이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또 화재 예방 안전 진단 요 자체도 불성실 불완전하게 했을 때 바로 화재 안전 조사를 또 실시하겠다. 요 1, 2, 3번을 체크를 해주세요.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한 것이 불성실하다 등일 때 저보다 정밀하게 화재 안전조사 하겠다란 말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시 본문을 오시면 조사의 방법이 나옵니다. 일단 전체적인 항목을 다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조사가 있고, 특정 항목별로 하는 바로 부분 조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조사할 때는 사전에 7일 이상 공개를 해서 오라,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미리 알려줍니다. 우리가 당신네 건물에 갈 테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대비하겠죠. 대비 준비를 막 합니다. 없던 소화기도 매입하고 비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징후가 지금 당장 풀나겠다라는 그 징조가 딱 보인다.
또는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조사 목적이죠. 조사 목적. 이 조사 목적을 위해서는요, 사전에 미리 통지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바로 불시에 가야, 밤에 가시면 나이트클럽 또는요, 룸살롱에서 비상구를 잠급니다. 이런 식의 사항들은 불시에 밤에 가야 되겠죠. 이런 식의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은요, 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밑에 보시면 공개 시간이나 근무 시간 외에는 조사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도 긴급할 때는 바로 불시 가서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번 보시고요. 이렇게 화재 안전 조사한다고 통지를 받으면 그 관계인들은요, 연기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걸 알려줄 필요 없어요. 조사 개시 전까지만 좋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주면 된다라는 사항도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조치 명령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연히 개수 등 하라라고 이제 보안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명령 때문에 실제 부득이하게 발생한 손실이 있다. 그럼 시가로 보상을 해줘요. 이 보상이 딱 되면요,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시가로 보상을 해준다. 이런 부분 또 보십시오. 이 조치에 잘 응해서 수긍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을 좀 투입해서 바꾸거나 비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결과에 공개 있죠. 자, 미리 알려주니까 이들이 이행하지 아니해 또 벌금을 부과해도 벌금만 내고 이행 안 합니다. 이런 식의 상황이 딱 보이면 안 되겠죠. 인터넷에 또 공개할 수 있어. 그래서 다음 상황이 딱 보이면요, 소방관수의 장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공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개하고 나서 이제 그죠, 뭐 벌금을 한 5천만 원 부과해도 계속적으로 비상구를 잠그거나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사항들을 겁먹지 않죠. 그래서 공개하게 되면요, 혹시나 거기서 불나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소문나면 그 영업장이 망하겠죠. 이렇게 해서 압력을 넣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은요, 화재조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재조사단. 소방관서장들은 이런 화재 안전조사 등을 위해서, 화재 예방조사 등을 안전조사를 위해서 소방청의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또 본부나 서에 보시면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고, 각기 중앙지방당 보시면 50명까지 위원으로 그렇게 구성한다는 부분도 보이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화재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이거 뭐냐? 그 화재안전조사 대상의 선정이 딱 되어지면은요, 정밀하게 감독을 받고 조사받으니까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잘 선정을 해야 돼. 그래서 화재안전조사 대상의 공정 선정을 위해서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소방관수의 장들, 청본서가 다 구성을 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까지는요, 시도지사만 설치한다는 것이 이제 청본서가 다 설치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조사위원회에는 보시면 7명까지의 위원이고, 위원장은 해당 소방관수의 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시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가 바로 지금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인데, 이것이 시도에만 있던 것이 지금은 청본서에 다 줄 수 있고, 두게 되면 7명까지 위원이고, 해당 그 청장 또는 서장 또는 본부장이 바로 위원장이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화재 예방이니까 화재 예방 조치입니다. 불났을 때 출동보다 앞서가지고 조치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전에 있던 화재 경계 지구의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냐? 화재 예방 강화 지구다 라는 장소를요,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 장소뿐 아니고 기타 오른편에 있는 불나기 쉬운 장소겠죠. 이런 장소에서는요, 다음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뭐냐? 무슨 풍등을 띄운다, 담배를 피운다 등 하지 마라. 기본 상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사항, 또 하나 이번 또 중요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소방관서장들은요, 불났을 때 출동도 하겠지만 불시에 또 수시로 보시면 지역을 순찰하면서 화재 예방 조치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또 화재 방치물들이 보입니다. 방치물들이 보이고, 또 보시면 출동할 때, 소방차 출동할 때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라든지 어떤 위험물이 방치될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합니다. 그러면 확인 딱 되어지고 그 주인들 소재가 확인 딱 되어지면 전화해서 또는 문자로 옮기라 치우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강제로 이동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옵니다. 와서 보시면, 자,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를 알 수 없을 경우는 소속 공무원이 직접 건물으로 옮기거나 보관을 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편에 보시면 제일 밑에 박스 보이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옮긴 것은요 14일간 보관하면서 게시도 공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일간 보관하면서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 게시를 딱 해야 됩니다. 14일 끝나고 나도 주인이 안 나옵니다. 그럼 7일간 더 보관을 더 합니다. 이 7일간 더 보관해도 주인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 매각 처리해버리고, 또 매각 못하면 이제 고물도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매각하거나 폐기 처분하면 또 수익이 발생하죠. 고물상 수익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세입 조치한다. 법이 틀리죠.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또 가보십니다. 특수가연물. 특수하게 불이 잘 붙는 물질을 저장할 때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발생할 때 불길이 쉽게 번지는 물질, 바로 특수가연물입니다. 이것들 저장 기준입니다. 일단 첫 번째, 품명별로 구분해서 쌓아둔다 하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높이는 10m 이하, 또 면적은요 50제곱미터 이하, 또 석탄이나 목탄은 잘 안 쌓입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쌓는다. 이것이 원칙인데, 근데 다시 가운데 칸에 오시면 불 났을 때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대형 살수설비라든지 수동식 수화기를 설치했다라고 할 때는요, 이 높이가 15m로 완화되어지고 면적도 기본 200, 석탄, 목탄은 이제 300으로 완화되어진다라는 부분을 보시고요. 또 실외에 쌓아둘 때는요, 대지 경계선, 원래 이 물질들과는요, 품명들과는 1m만 띄우면 된다. 이것이 원칙인데, 대지 경계선이나 옆에 대지, 또 도로 등 그 또 인접 건축물에서 6m 이상을 띄워라. 물질들 사이에는 1m지만요, 옆에 있는 민폐 주지 않기 위해서 옆에 있는 경계선에서는 6m 띄워라.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하번에 쌓는 부분 사이가 원래 1m였어요. 이것이 또 강화되었네요. 1.2m 이렇게 실제 강화되었고, 높이의 2분의 1, 1.2m 이상 띄우거나 높이의 2분의 1 중에서 큰 수치 이상으로 띄워라. 이렇게 해서 강화되었다 하고요. 실외일 때는 3m 이상 띄워라 라고 이게 강화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이 물질과는 이렇게 띄우지만은요, 옆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에서는 6m 이상을 띄워라. 이런 부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보다 강화되어진 그 조치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되어도, 그죠? 강화되어도.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또 화재 예방 강화지구. 종전에 있던 바로 화재 경계지구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시도지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일 때 보시면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을 또 합니다. 어떤 곳이냐? 참 많습니다. 참 많지만요, 여기서 보실 만한 사항들은 뭐냐 하면 7번에 산업단지가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부족한 곳이 아니고 없는 곳이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두세요. 자, 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청편 보시면 소방청장일 때는 바로 지정권이 없습니다. 없지만 시도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별 문제 없는 한 또 지정하라 라고 합니다. 자, 또 오른편의 박스 참 중요하죠. 이 화재 예방 그 강화지구 내에서는요, 소방 대상물들이 딱 보이면 1년에 한 번 이상씩 화재 안전조사는 실시를 해야 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 보시면 이 화재 예방 강화주간에서는요, 우리 관계인들, 건물주인들은요 1년에 한 번 이상씩 소방훈련의 교육을 실시를 할 수 있다죠. 화재 안전조사는 실시를 하여야 한다고, 소방교육훈련을 실시를 할 수 있다. 둘 다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소방 대상물 또 관계인. 그래서 요 1번, 2번 요 사항들 여러 번 지문에 참 자주 등장했던 사항이니까 요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보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또 가보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크게 보실 만한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사항들이 다음 페이지 22페이지는 신설되었지만 내용은 나오지 않겠다 판단이 되어지니까 굳이 보신다라면 관로 4번 왼편 제일위에 보시면 화재 예방에 관한 정책 있죠. 정책.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각종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시도지사도 보시면 필요한 비용을 지원도 할 수 있다. 또 소방관서장들은 화재 위험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체크를 또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그 다음 페이지 23페이지가 참 중요하죠. 또 그것도 참 나올 수 있는 또 자주 나왔던 그런 파트입니다.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 바로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방화관리자, 즉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 바로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급이 있고 1급, 2급, 3급이 있죠. 그 내용은 종류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상급에서 약간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특급 소방 보시면요, 아파트 같은 경우와 기타 건물을 분리합니다. 분리하는데 아파트는 보시면 특급에 50층 이상이거나 또는요 200m 이상이다. 아파트는 또 지하층이 또 제외되네요. 자, 특급의 기타 건물 보시면 30층 이상이거나 또는요 120m 이상인데, 이때는 또 기타 건물은 지하층이 또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물들 여기도 다 포함이 되어진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또 1급 보시면은요, 자, 아파트는 30층 이상, 지하층은 빼고 또 보시면 120m 이상인 아파트. 자, 기타 건물들은요,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요, 11층 이상인 건물들, 이게 포함이 딱 되어지고, 불 잘 타는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의 취급시설들, 이게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 보시면 2급의 아파트는요, 특급과 1급이 아닌 업무관리 대상 공동택다 2급이다. 그래서 앞으로 방화관리자 2급증은 또 소방안전관리자 2급은 꼭 확보를 하셔야만이 배치됩니다. 또 기타 건물 보시면 지하구가 이 다 포함이 되어진다. 가스시설 보시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또 그 밑에 보시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진 목조 건축물일 때 그렇다.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참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 제일 보시면 소방 공무원의 경력자들이 또 이게 포함이 됩니다. 특급 몇 년요? 20년, 1급 7년, 2급 3년, 3급 1년. 요까지는 시험에 나왔었고 또 체크를 해 주십시오. 또 밑에 보시면 또 소방안전관리자 말고 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선임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상 보시면 일단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다 포함이 되어지고, 기타 건물들은요, 연면적 15,000 이상 되는 건물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진다. 이 부분 보시면서 밑에는 필요 없습니다. 300세대 이상이면 일단 기본 한 명을 두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한 명을 추가로 선임한다. 또 15,000까지 한 명을 두고 초과되는 연면적 15,000별로 또 한 명씩 추가 선임한다. 이까지만 또 체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밑에 보시면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2개, 3개쯤 있는데 급수가 틀려. 한 개는 1급 특급 또는 뭐 2급이다. 할 때는요, 급수가 높은 특정 소방으로 전체가 취급되어서 거기에 맞는 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또 밑에 나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딱 되어 있죠. 이 보시면은 일단은 다른 안전관리자, 전기, 가스, 위험물 등에 종사하는 자들은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또 체크하시네요. 그러면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들은요, 요 안전관리자나 또 보조자를 이 해당 건물을 사용 승인받고 30일 안에 선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딱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물을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선임할 수 있다랍니다. 이때는 선임되어진 33개월 내에 교육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임하면 선임 14일 안에 소방본부나서한테 선임자 신고를 해야 된다. 14일 에 신고한다. 이런 부분 보시고 해임이 되면 그 사실은 알려서 확인만 받는다. 이지 며칠 내에 해임 신고하라 이런 말들은 없다. 난 또 차이점이 있으니까 요 정도의 내용을 또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기타 보시면요, 3번 4번 4번 통과하십시오. 나올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또 신설되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소방안전관리가 또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밑에 있는 박스 안에 1번, 2번 또 가나다에 해당되는 요 건축물이 이제 요 건축물에서 건설할 때 이런 건축물들을 신축 등 할 때 보시면 건설 현장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물 규모 요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일단 연면적 1만 5천 이상. 또 보시면은요, 연면적 5천 이상이지만 지하층 층수가 2개층 이상 또는 11층 이상 또는 냉동 냉장 창고 이 건물들이 또 연면적 5천 이상이면 15,000이 안 되어도 요 가나다에 해당되는 5천 이상짜리도
건설 공사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법이 강화되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꼭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번 보시면은요, 이 건물 안에 보시면 한 건물인데 만약에 위에는 아파트입니다. 또 밑에 보면 상가야. 이같이 이 관리 권한이 구분이 되어진 건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가는 번영에 또는 아파트는 입주 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관리가 구분되었다 할지라도 소방안전관리만치는 한 명이 공동으로 한 데에서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냐? 박스 보이죠? 복합 건축물인데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 빼고 그러면 3만 이상인 건물들, 또 각종 어떤 지하 상가 등, 또 판매 중에서 도소매시장과 전통시장, 이 그렇다. 요 대상 건물들 꼭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별도로 둘 수도 있다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두게 되면 공동소방안전관리 협의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관계되는 피난계획 수립한다. 또 그 피난계획 속에 피난 경로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는 9번상을 또 보세요. 소방안전관리인데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이 편을 또 보십니다. 규모가 큰 오른편에 보시면 그 내용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규모를 가진 소방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참 많지만 다 볼 필요는 없고요. 8번 보시면 초고층 건축물들, 또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들 보이고, 또 9번에 보시면 아까 성능 위주 설계할 때는요, 영하 상령관이 10관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에 보시면 수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영화관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에서는 영화 상령관 10관이고, 여기서는 이제 수용 인원수가 1000명이다. 구분해서 보시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13번에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들, 엄청 큰 시장이겠죠. 또 밑에 10번 보시면 연면적 10만, 3만 평 이상인 물류 창고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요 소방안전특별관리 시설물에 관한 종류 구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그러면서 왼쪽 쪽 제일 밑에 보시면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기 소방안전특별관리 시설물의 관계인들, 규모 큰 것들은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되어 있고요. 또 4번상 보시면은요, 이 진단 결과는 완료가 딱 되어지면 60일 안에 제출해서 보고한다. 요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 두시면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위에 보시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 또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이 있습니다. 이건요, 요 2번 상만 살짝 보세요. 연 1회 이상 실시한 결과는 2년간 보관한다. 이런 부분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빠르게 설명했지만 제가 체크한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요. 어차피 숙지, 암기가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기 안 됩니다. 반복하시면요, 시험날 지문에 다 보이시고 빈칸을 채우라 할 때 내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은 다 못 채우십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응하시면서 이 반복되어진 그의 기적의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믿고 반복을 계속 해 놓으시면 충분하게 9월달 보시는 2차 실기시험에서 최종 합격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과정에서 조금 불성실하다고 조금 말씀들 하시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일들이 원체 많이 발생해서 제가 조금 두섭게 또 약속에 대한 지체가 되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합격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만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들 합격을 하신 그 기쁨들을 저한테 다시 또 전달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하시면 합격하십니다. 반복이 이 시험의 최종적인 바로 방향 설정입니다. 반복하시면요, 여러분들 합격하십니다. 계속 반복하시고 깊은 9월달을 정말 영광스러운 9월달을 맞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